남자 여럿이서 약한 사람 괴롭히고 싶냐? 날카로운 목소리가 골목을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휠체어 손잡이를 붙잡고 있던 조폭셋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뭐야 이거? 누가 끼어들어? 앞에 선 남자가 서윤을 위아래로 훑으며 비웃었죠. 아가씨, 여기 오빠들 일하는 거니까 가던 길 가라. 응? 그 말에 뒤쪽 두 명이 킥킥대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서윤은 대답 대신 천천히 에코백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쿵 하고 묵직한 소리가 났고 가방 안에서 금속끼리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골목에 퍼졌죠. 뭐야 저거? 공구 가방이야? 요즘 참 용감한 여자들 많아. 조폭들이 배를 잡고 웃어대는 동안 휠체어에 앉아있던 정세훈 회장이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서윤의 손목에 머물렀고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가씨, 오빠랑 술이나 한잔 할래? 아니면 그냥 꺼져, 다치기 전에. 분식집에선 김영숙 사장이 국자를 든 채 문틈으로 상황을 살폈고 박성필 경비원님은 멀찍이 서서 모자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누나가 좋게 말할 때 조용히 가라. 그 한마디에 골목 공기가 싸늘하게 변했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조폭 리더 격인 남자가 코웃음을 치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누나? 야, 이거 봐라. 누나래? 뒤쪽 두 명이 박장대소하며 서로 어깨를 치고 웃어댔어요. 아가씨, 나이가 어떻게 돼? 서른 중반? 우리 형님이 올해 47인데, 그럼 우리가 오빠 아니야? 말끝마다 비웃음이 섞여 나왔고 골목 공기는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죠. 서윤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만 봤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얼굴이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휠체어에 앉아있던 정세훈 회장은 서윤의 손목을 계속 응시하고 있었죠. 그곳엔 희미하지만 분명한 흉터 자국이 있었고 회장의 눈빛은 점점 더 흔들렸습니다. 야, 말 좀 해봐. 벙어리야? 리더가 서윤 앞으로 성큼 다가서며 손가락으로 그녀의 어깨를 툭툭 쳤어요. 그 순간 서윤의 손이 스치듯 움직였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손목이 꺾이며 아래로 내려갔죠. 아, 이 미친.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손목을 움켜쥐었지만 서윤은 이미 한 발짝 물러나 있었어요. 동작은 빠르고 정확했고 군더더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뭐야 지금? 뭐 한 거야? 뒤쪽 두 명이 황급히 앞으로 나서며 주먹을 쥐었죠. 휠체어에 앉아있던 정 회장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동작은 관절 제압술이야. 그것도 군용. 회장의 눈빛이 점점 더 깊어졌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손끝까지 떨리기 시작했고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죠. 야, 이 여자 진짜 가만 안 둬. 조폭 하나가 서윤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서윤은 몸을 살짝 틀며 그 손을 피했고 동시에 남자의 팔을 가볍게 밀어냈어요. 휘청 남자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죠. 형님, 이거 보통 아닌데요? 닥쳐, 여자 하나 못 잡아? 리더가 이를 악물며 다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분식집 문틈에서 지켜보던 김영숙 사장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저 아가씨 뭐 하는 사람이지?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은데. 옆 건물 현관에 서 있던 박성필 경비원님은 모자를 꽉 쥔 채 발걸음을 뒤로 뺐죠. 도망쳐야 할지 도와줘야 할지 갈등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발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아가씨, 진짜 뭐 하는 사람이야? 리더가 숨을 몰아쉬며 서윤을 노려봤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동네에서 공방하는 사람. 공방? 손재 주좋은 아가씨가 왜 여기서 날뛰어? 날뛰는 건 너희 같은데? 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가 골목을 얼려버렸죠. 조폭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거리를 좁혔습니다. 이번엔 세 명이 동시에 덤벼들 태세였어요. 분위기가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었죠.
휠체어에 앉아있던 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위험해요. 그만두세요, 제발. 서윤이 고개를 돌려 회장을 잠깐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걱정보다는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회장님. 그 말에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자신을 알아본다는 사실에 놀란 표정이었죠. 숨막히는 듯한 침묵이 흘렀고 회장은 서윤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리더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지만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시선을 다시 조폭들에게 고정시켰죠. 긴장감이 극에 달한 순간 조폭 하나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뭔가를 꺼내려는 듯한 움직임이었어요. 김영숙 사장이 작게 비명을 삼켰고 박성필 경비원님은 몸을 문 뒤로 숨겼죠. 골목 분위기가 순식간에 위험 수위로 치솟았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은 조폭의 손이 천천히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손엔 칼이 아니라 라이터가 들려 있었어요. 형님, 담배 하나 피우시죠. 리더가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이며 서윤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한 모금 깊게 빨아들인 뒤 연기를 서윤 얼굴 쪽으로 후 불어냈죠. 겁먹었어? 못 꺼낼 줄 알았지? 별로. 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리더가 피식 웃으며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야, 아가씨, 솔직히 말해봐. 너 뭐 배웠지? 태권도? 합기도? 조금. 어디서? 동네 체육관? 서윤은 대답 대신 시선을 휠체어의 정 회장에게 돌렸어요. 회장은 서윤의 손목을 여전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희미하게 보이는 흉터들, 그리고 손등의 굳은 살들이 심상치 않았죠. 저 손은 일반인 손이 아니야. 회장이 작게 중얼거렸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형님, 그냥 갑시다. 이상한 여자한테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뒤쪽 조폭 하나가 리더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닥쳐. 내가 여자한테 밀리는 꼴을 동네에서 봤다고 소문나면 어떡하냐고. 리더가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비볐습니다. 그러곤 갑자기 휠체어를 앞으로 확 밀었어요. 아! 휠체어가 앞으로 쏠리며 회장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서윤이 재빨리 달려가 휠체어를 두 손으로 붙잡았어요. 손잡이를 꽉 잡고 버텼고 휠체어는 그 자리에 멈춰섰죠. 괜찮으세요? 서윤이 회장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어 서윤을 가까이서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단단했고 두려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아가씨, 왜 이러는 거요? 모르는 노인네인데.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고 지나칠 수가 없어서요. 위험해요. 당신까지 다칠 필요 없소. 괜찮아요, 이 정도는. 서윤이 회장의 휠체어를 천천히 뒤로 빼며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어요. 회장은 서윤의 움직임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휠체어를 다루는 손놀림이 익숙했고 마치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본 것 같았죠. 저 아이 혹시... 회장의 입에서 나올 듯 말 듯한 말이 목구멍에서 멈췄어요. 할머니 모시기는... 리더가 소리를 지르며 서윤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서윤은 몸을 살짝 틀며 그 힘을 흘려보냈고 동시에 리더의 손목을 낚아챘어요. 이 계집이... 리더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형님. 뒤쪽 두 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하나는 서윤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고 다른 하나는 다리를 걸려고 했죠. 서윤은 침착하게 몸을 숙이며 머리채를 피했고 발을 들어 걸려는 다리를 밀어냈습니다. 쿵, 탁 두 명이 서로 부딪히며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으악! 아씨, 누가 누구 밀어? 조폭들이 뒤엉켜 바닥을 구르는 모습에 분식집 김영숙 사장이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저게 뭐하는 짓거리야, 창피하게. 박성필 경비원님은 여전히 모자를 꼭 쥐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서윤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저 아가씨, 보통 사람이 아니야. 정 회장은 서윤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움직임, 불필요한 동작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건 CQC야, 근접 전투술. 회장의 손이 휠체어 손잡이를 떨리는 손으로 움켜쥐었죠. 리더가 이를 악물며 일어섰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두 명도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어요. 야, 진짜 가만 안 둬. 각오해. 리더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여기 좀 와주세요. 그때 휠체어에서 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만두시오. 제발 더 이상은. 리더가 전화를 끊고 회장을 노려봤습니다. 닥치세요, 영감. 당신이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내가 뭘 잘못했소? 빚 안 갚고 버티잖아요. 이 동네에서. 리더의 목소리가 커졌고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골목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며 상황을 지켜봤죠. 서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빚이요? 회장님이 무슨 빚이 있어요? 알게 뭐야? 말해봐요, 얼마인데? 서윤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갑게 식었어요. 골목에 긴장감이 다시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리더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얼마? 궁금해? 3천만 원. 3천만 원? 서윤이 되물었고 휠체어의 정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입을 열었어요. 거짓말이요. 난 이 사람들한테 빌린 돈이 하나도 없소. 입 닥치세요. 영감, 증거도 다 있는데 발뺌하지 마. 리더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흔들어 댔습니다. 여기 차용증이야. 도장까지 찍혀 있어. 서윤이 그 종이를 보려고 다가서자 리더가 재빨리 뒤로 숨겼어요. 왜? 보여줄까? 근데 이거 보여주면 너도 공범되는 거야. 공범? 무슨 소리예요? 이 영감이 우리 조직 사채업자한테 돈 빌렸다고. 3천만 원. 리더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골목에 모여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분식집 김영숙 사장이 문틈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이 돈이 없을 리가 없는데 왜 사채를? 박성필 경비원님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상하네. 회장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서윤은 리더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차용증 좀 보여줘요. 왜? 내가 뭔데? 진짜인지 확인해야죠. 확인? 너 지금 우릴 의심해? 리더가 버럭 소리를 질렀고 뒤쪽 두 명이 주먹을 쥐며 위협했어요.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문서 감정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었고 그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만 들었어요.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세요. 당당하게. 이거 진짜 웃기네. 리더가 손을 휘둘렀지만 서윤이 재빨리 그의 손목을 낚아챘어요. 동시에 그의 손에서 차용증을 재빨리 뺏어냈죠. 야, 그거 놓으라고. 리더가 소리를 지르며 빼앗으려 했지만 서윤은 이미 종이를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정세훈이라는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서윤은 종이를 이리저리 살펴봤지만 솔직히 뭐가 가짜인지 잘 모르겠었죠. 그때 휠체어에 앉아있던 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도장은 내 도장이 아니오. 뭐? 서윤이 고개를 돌려 회장을 바라봤어요. 내 도장은 사각형인데 저건 둥근 도장이요. 게다가 저 글씨체도 내 도장이 아니오.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서윤이 다시 차용증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회장 말이 맞았습니다. 도장이 둥글고 글씨체도 미묘하게 달랐죠. 이거 가짜예요. 서윤이 종이를 들어 올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회장님 도장이랑 다르대요. 이거 위조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저거 가짜래? 사기꾼들이네. 리더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아, 아니야. 이게 진짜야. 진짜라고. 그럼 회장님, 진짜 도장 가져와서 비교해 볼까요? 서윤의 말에 리더가 당황한 표정으로 뒤쪽 두 명을 쳐다봤죠. 형님, 어떡해요? 일단 나가자, 빨리. 세 명이 황급히 몸을 돌려 골목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리더의 앞을 막아섰어요. 가려면 이거 두고 가요. 서윤이 위조된 차용증을 흔들었죠.
비켜. 리더가 서윤을 밀쳤지만 서윤은 그의 팔을 낚아채 살짝 비틀었습니다. 으악! 리더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서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힘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고 숨도 조금 거칠어졌죠. 일단 여기 있어요, 조용히. 서윤의 목소리도 약간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뒤쪽 2명이 달려들려 했지만 골목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둘씩 앞으로 나섰어요. 이 사람들 못 가게 해야 해. 우리 동네에서 이런 짓 하고 도망가. 김영숙 사장이 국자를 들고 앞으로 나섰고 몇몇 상인들도 하나둘씩 나섰습니다. 박성필 경비원님도 용기를 내어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어요. 이 사람들 못 가게 해야 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발걸음만큼은 확고했죠. 정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고 입술이 떨렸어요. 고맙소, 아가씨. 서윤이 고개를 돌려 회장을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리더가 이를 갈며 서윤을 노려봤어요. 너 두고 봐. 우리 형님들한테 말할 거야. 그러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골목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고 조폭들은 꼼짝없이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정 회장이 서윤의 손목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흉터들, 그리고 방금 보여준 제압술,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죠. 아가씨, 혹시 군대에 계셨소? 회장의 질문에 서윤의 몸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회장의 질문이 예상치 못한 곳을 찔렀기 때문이었죠. 군대요? 서윤이 짧게 되물었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어요. 정 회장은 서윤의 침묵을 확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손목 흉터, 그리고 아까 그 제압술,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오.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했어요. 특히 저 관절 꺾는 방식은 특수부대에서나 배우는 거요. 서윤은 잠시 말없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확신과 동시에 묘한 그리움 같은 감정이 느껴졌죠. 예전에 조금 배웠어요. 그게 다예요. 서윤이 짧게 대답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아달라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회장은 더 묻지 않았지만 입술을 꽉 깨물며 서윤을 계속 바라봤죠. 형님, 우리 그냥 보내주면 안 돼요? 바닥에 무릎 꿇은 리더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려고 한 거예요. 제발요. 먹고 살려고 사기치는 거예요? 김영숙 사장이 국자를 흔들며 소리쳤어요. 그럼 우린 뭐예요? 우리도 먹고 살려고 장사하는 건데.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씩 목소리를 냈습니다. 맞아. 우리 동네에서 이런 짓 하고 도망가려고? 경찰 불러야 해. 빨리. 박성필 경비원님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제가 신고할게요. 잠깐만요. 서윤이 손을 들어 경비원님을 막았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 말 좀 들어봐요. 왜요? 경찰 불러야죠. 김영숙 사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서윤이 리더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가 시켰어요? 이런 짓. 리더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말 안 하면 경찰한테 넘길 거예요. 말하면 기회 한 번 줄게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어딘가 여지를 남기는 톤이었죠. 리더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도현 형님이요. 우리 조직 관리책이에요. 마도현? 정 회장이 그 이름을 듣고 눈을 크게 떴어요. 그 사람이 왜 나를? 회장님 건물 때문이래요. 재개발 들어가는 거. 리더의 말에 골목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재개발? 이 동네가?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 회장은 휠체어 손잡이를 꽉 움켜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이 일대가 재개발 예정지요. 내 건물도 포함되어 있어. 그럼 회장님이 반대하셨나요? 서윤이 물었어요. 반대한 게 아니라 제값을 달라고 했을 뿐이요. 그런데 그쪽에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했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노가 섞여 있었죠. 그래서 마도연이란 사람이 나를 협박하려고 이런 짓을 시킨 거요. 리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회장님 평판 깎아서 동네에서 못 살게 만들라고 했어요. 비겁한 놈들. 김영숙 사장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어요. 서윤은 리더를 계속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마도연은 지금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연락하면 오라는 대로 가는 거지. 연락처는? 있긴 한데 말하면 저희 죽어요. 리더의 목소리가 떨렸고 진짜 두려워하는 표이었어요.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돌려 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회장은 서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경찰에 신고하겠소.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성필 경비원님을 바라봤죠. 신고해 주세요. 네. 박성필 경비원님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리더와 그의 부하들은 체념한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골목은 잠시 고요해졌고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정 회장은 여전히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이름이 뭐요? 한서윤이요. 서윤 씨, 고맙소. 정말 고맙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서윤은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만에요, 회장님.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찰차가 골목 입구에 멈춰섰고 2명의 경찰관이 내렸습니다. 신고받고 왔는데 무슨 일이에요? 젊은 경찰관이 물었고 박성필 경비원님이 앞으로 나섰어요. 저기 저 사람들이 위조 문서로 사기를 쳤어요. 경비원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이 리더와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가는 동안 서윤은 조용히 뒤로 물러섰어요. 정 회장은 서윤이 사라지지 않을까 불안한 눈빛으로 그녀를 쫓았죠. 경찰차가 떠나고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고 김영숙 사장도 분식집으로 돌아갔어요. 박성필 경비원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저도 도움이 됐나요? 경비원님이 서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도와주셨어요. 신고 덕분에 해결됐어요. 아니에요. 제가 뭐. 정 회장이 경비원님을 보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씨, 고맙소. 오늘 용기 내줘서. 회장님,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끝까지 함께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하오. 회장의 말에 경비원님의 눈가가 붉어졌고 고개를 깊이 숙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골목엔 서윤과 정 회장만 남았어요. 서윤 씨,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괜찮으세요? 아니요, 꼭 하고 싶소. 저 건물 1층에 작은 카페가 있어.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제가 밀어드릴게요. 두 사람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가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는 아담했고 창가 자리에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어요. 서윤이 커피 2잔을 주문하고 회장 앞에 앉았습니다. 서윤 씨, 공방을 한다고 했죠? 네, 동네에서 작은 공방하고 있어요. 손재주가 좋겠소. 그냥 필요해서 배웠어요. 회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정세훈이요. 한때 작은 회사를 운영했소. 예, 알아요.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하지만 이젠 다 옛날이요. 회장이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2년 전에 병으로 하반신을 못 쓰게 됐소.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죽고 싶었소.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적응이 되더군. 회장이 서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서윤 씨를 보니 옛날이 떠올랐소. 내가 젊었을 때 군대에서 보낸 시간들 말이오. 군대요? 그래, 나도 한때는 군인이었소. 특수부대에서 20년을 복무했소.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서윤 씨 움직임을 보는 순간 알았소.
저건 군대에서 배운 거라고. 서윤의 손이 커피 잔을 쥔 채 멈췄어요. 특히 관절 제압술, 저건 특수부대 훈련이요. 우연히 배웠을 수도 있죠. 아니요, 우연이 아니요. 그 흉터들, 훈련 중에 생긴 거 아니요?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예전에 잠깐 있었어요. 서윤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디? 여군 특수부대요, UDT.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UDT라고? 여군이? 네, 5년 있었어요. 그게 다예요. 왜 그만뒀소? 서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요. 더 이상은 말하기 싫어요. 알겠소, 미안하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서윤 씨 오늘 정말 고마웠소. 서윤 씨가 아니었으면 난 어떻게 됐을지 몰라.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아니요, 당연하지 않소. 요즘 세상에 남의 일에 나서는 사람이 어디 있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고 진심이 묻어났죠. 혹시 앞으로 또 저 사람들이 오면 어쩌죠?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요. 더 이상 서윤 씨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소. 회장님 혼자 감당하기 힘드실 텐데요. 괜찮소. 나도 한때는 싸웠던 사람이요. 회장이 쓸쓸하게 웃으며 휠체어 손잡이를 두드렸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서윤 씨. 회장이 서윤을 불렀어요. 조심하시오. 저 사람들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카페를 나섰습니다. 회장은 창가에 앉아 서윤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의 눈엔 걱정과 동시에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죠. 골목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공방에서 낡은 의자를 수리하고 있었어요. 서윤 씨 계세요? 문이 열리며 박성필 경비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이 또 그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계세요. 경비원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마도현이요? 네, 이번엔 직접 왔대요. 어제부터 회장님 건물 앞에서 버티고 있어요. 서윤은 사포를 내려놓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회장님 건물 1층이요. 두 사람은 서둘러 공방을 나섰어요. 회장님 건물 앞에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고 그 옆에 양복 입은 남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마도현이에요. 경비원님이 작게 속삭였죠. 1층 로비에 정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 마도현이 서 있었어요. 회장님, 생각 좀 해보셨어요? 우리 제안? 마도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협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 대답은 변함없소. 제값을 주면 팔겠소. 제가? 회장님, 우리가 제시한 금액도 충분히 후한 거예요.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을 후하다고? 회장님, 휠체어 타신 분이 이런 건물 지키고 계시면 힘드시잖아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요. 마도현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여기 우리 사무실 주소요. 일주일 드릴 테니 생각 잘해보세요. 그때 서윤이 로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마도현이 고개를 돌려 서윤을 바라봤어요. 누구세요, 아가씨? 지나가던 사람이요. 지나가던 사람이 왜 남의 대화에 끼어들어요? 서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마도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이 싫다는데 계속 강요하는 건 협박 아닌가요? 협박? 우린 그냥 사업 제안하는 거예요. 사흘 전에 당신 부하들이 위조 문서로 사기친 거 알아요? 마도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경찰도 다 알아요. 마도현이 피식 웃으며 서윤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한서윤.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공방해요. 공방? 그래요. 마도현이 명함을 주머니에 넣으며 비웃었어요. 아가씨,
세상 물정 모르고 사는 것 같은데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어른들이 제대로 하면 안 끼어들죠. 마도연이 한 걸음 다가서며 서윤을 내려다봤어요. 아가씨 용감하긴 한데 용감한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협박이에요? 조언이죠. 착한 아가씨가 다칠까봐. 마도연이 서윤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서윤은 그의 손을 가볍게 쳐냈어요. 손대지 마세요. 어머, 무서워라. 마도연이 과장되게 손을 들어 올리며 웃었죠. 정 회장이 휠체어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 씨, 괜찮소. 그냥 가세요. 아니요, 전 괜찮아요. 서윤이 마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온다고요? 그렇죠. 그때까지 회장님이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래요. 만약 회장님이 안 판다고 하면요? 그럼 방법을 찾아야죠. 마도연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몸을 돌렸어요. 그럼 일주일 후에 봐요, 회장님. 그리고 용감한 아가씨. 마도연이 로비를 빠져나가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떠나고 로비엔 무거운 침묵만 남았어요. 정 회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어뜨렸죠. 미안하오, 서윤 씨. 또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괜찮아요, 회장님. 괜찮지 않소.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요. 박성필 경비원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경찰에 신고하는 게 어때요? 아직은 아니요. 저 사람은 증거를 안 남기는 스타일이요.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 그 안에 뭔가 해야 했어요. 회장님,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서윤 씨가 이미 충분히 도와줬소. 아니요, 이건 끝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다시 올 거예요. 회장이 서윤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윤 씨, 정말 괜찮겠소? 네, 저 같은 사람 모시기면 억울하죠. 서윤이 작게 미소 지었고 회장도 따라 웃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골목 위로 먹구름이 천천히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서윤은 그 시간 동안 회장님 건물 주변을 자주 오갔어요. 서윤 씨, 오늘도 오셨네요. 김영숙 사장이 분식집 문을 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김밥 포장 하나 주세요. 또 회장님 드리러 가요? 참 착한 아가씨. 사장이 김밥을 건네며 웃었죠. 서윤이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회장은 1층 로비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김밥 가져왔어요. 고맙소, 서윤 씨. 두 사람이 김밥을 나눠 먹는데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색 승용차 2대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왔군. 회장이 작게 중얼거렸고 서윤은 김밥을 내려놓았어요. 차 문이 열리며 마도연이 내렸고 뒤따라 건장한 남자 4명이 내렸습니다. 회장님, 일주일 됐어요. 생각 정리하셨죠? 마도연이 로비 안으로 들어서며 웃었습니다. 내 대답은 변함없소? 아, 그러시면 곤란한데요. 우리도 계약 일정이 있어서요. 안 판다고 했소. 회장님, 왜 이렇게 고집이 세세요? 휠체어까지 타시면서 이 건물 지키는 게 쉬워요? 마도연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였어요. 내 건물이니 내가 지키는 게 당연하오. 그 고집 때문에 다치시면 어쩌려고요? 마도연이 뒤에 선 남자들을 손짓으로 가리켰죠. 이 친구들, 힘이 좀 세요. 실수로 뭐라도 부러뜨리면 큰일인데. 서윤이 회장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협박하는 거예요? 어머, 용감한 아가씨 또 나타났네요. 마도연이 과장되게 놀란 척하며 웃었어요. 아가씨, 일주일 동안 생각 못했어요? 어른들 일에 끼지 말라고. 어른들이 어른답게 행동하면 안 끼죠. 마도연이 명함을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을게요. 우리 제안 받아들이실 거예요? 아니요. 회장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마도연이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정말 답답하시네. 그럼 할 수 없죠. 그가 손가락을 튕기자 뒤에 서 있던 남자 하나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 남자가 로비에 놓인 화분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쿵 화분이 바닥에 떨어지며 흙이 사방으로 튀었죠. 어머, 실수했네. 마도연이 전혀 미안하지 않은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다른 남자가 벽에 걸린 액자를 떼어내더니 바닥에 던졌어요. 파직,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그만하시오. 회장님이 우릴 뭘 어떻게 하시게요? 휠체어 타신 분이? 마도연이 휠체어 쪽으로 다가서며 비웃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이 마도현과 회장 사이를 막아섰어요. 그만하세요. 아가씨, 비켜요. 비키는 건 당신이에요. 서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마도연이 코웃음을 치며 부하들을 쳐다봤어요. 야, 저 아가씨 좀 비켜드려. 건장한 남자 하나가 서윤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서윤은 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어요. 으윽. 남자가 신음을 내며 무릎을 꿇었죠. 다른 남자가 달려들었지만 서윤은 침착하게 그의 팔을 잡아 옆으로 돌렸습니다. 쿵. 남자가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마도연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아가씨,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공방한다고 했잖아요. 공방에서 저런 거 배워요? 필요하면 배우죠. 서윤이 마도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마도연이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지만 다음엔 이렇게 안 끝나요. 마도연이 이를 갈며 부하들을 손짓했죠. 가자. 남자들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차로 향했고 마도연도 뒤따라 나갔어요. 차 문을 열기 전 마도연이 돌아서며 서윤을 노려봤습니다. 아가씨, 이름 한서윤이라고 했죠? 기억할게요. 저도 기억할게요. 마도연이 차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로비엔 깨진 화분과 액자만 남았고 정 회장은 휠체어에서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서윤 씨 고맙소. 하지만 이제 정말 위험해졌소. 알아요. 서윤이 회장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끝내야 해요, 회장님. 회장이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두려움과 동시에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먹구름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죠. 그날 밤 서윤은 공방에서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서윤이 작업대를 정리하고 불을 끄려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여럿이었고 공방 주변을 맴도는 것 같았어요. 서윤은 조용히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5명이 골목 입구에 서 있었죠. 여기 맞아, 한서윤 공방. 불 꺼진 거 보니 집 갔나? 아니야, 안에 있어. 아까 그림자 봤어. 남자들이 공방 문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재빨리 작업대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손전등, 호신용 스프레이, 그리고 작은 철봉이 있었죠. 문 열려 있나 확인해봐.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고 문 손잡이가 덜컥거렸습니다. 뒤쪽으로 가보자. 발소리가 공방 뒤편으로 이동했어요. 서윤은 핸드폰을 꺼냈지만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뒤쪽 창문이 덜컥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남자 하나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죠. 야, 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남자가 어둠 속에서 주변을 살피는 순간 서윤이 움직였습니다. 철봉으로 남자의 손목을 쳤고 남자가 비명을 삼키며 손을 움켜쥐었어요. 누가 보냈어요? 서윤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도연이 보냈죠? 몰라요. 서윤이 남자의 팔을 비틀어 바닥에 눌렀어요. 야, 안에서 무슨 소리나? 밖에서 다른 남자들이 소리쳤고 앞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쿵, 문이 흔들렸죠. 알았어요. 마도연 형님이 보냈어요. 겁만 주라고 했어요. 쿵, 앞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고 남자 넷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야, 거기 있었네. 남자들이 서윤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서윤은 바닥에 있던 남자를 밀어내고 일어섰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서윤은 몸을 숙여 피하고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죠. 두 번째 남자가 서윤의 팔을 잡았지만 서윤은 그의 손목을 비틀며 제압했습니다. 으악!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서윤은 한 명의 팔을 잡아 앞으로 당기며 다른 남자와 부딪히게 만들었습니다. 쿵! 두 남자가 서로 충돌하며 비틀거렸죠. 하지만 숫자가 많았습니다. 서윤의 숨이 점점 거칠어졌고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야, 한꺼번에 가. 남자들이 동시에 달려들었고 서윤은 작업대 뒤로 물러섰습니다. 작업대 위의 공구들이 우당탕 바닥에 쏟아졌어요. 그때 골목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다, 튀어. 남자들이 황급히 뒤쪽 창문으로 빠져나갔어요. 서윤은 작업대에 손을 짚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몸 곳곳이 멍들었고 팔에 긁힌 상처가 있었죠. 괜찮으세요? 젊은 경찰관이 공방 안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침입자들이 들어왔는데 방금 도망갔어요. 경찰관이 주변을 살피며 무전기로 상황을 보고했어요. 다른 경찰관이 들어와 서윤을 살폈습니다. 다치신 곳 있으세요? 조금요, 괜찮아요. 병원 가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아니요, 여기서 처리할게요. 서윤이 고개를 저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경찰관들이 조서를 받은 뒤 떠났습니다. 서윤은 혼자 남아 부서진 문과 어질러진 공방을 바라봤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서윤이 작게 중얼거리며 핸드폰 충전기를 찾았습니다. 충전이 되자마자 부재중 전화 여러 통이 떠올랐어요. 모두 정 회장에게서 온 전화였죠. 서윤이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서윤 씨, 괜찮소? 박 경비한테 들었소. 공방에 괴한들이 들었다고. 네, 괜찮아요. 경찰이 와서 쫓아냈어요. 마도연 그 자식이 한 짓이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고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알아요. 근데 증거가 없어요. 서윤 씨, 이제 그만하시오. 더 이상 휘말리지 마시오. 아니요, 회장님. 서윤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이젠 제 일이기도 해요. 끝까지 갈 거예요. 회장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고맙소, 서윤 씨. 하지만 조심하시오, 제발. 전화를 끊고 서윤은 부서진 문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서윤은 공방문을 임시로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몸 곳곳이 쑤셨지만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서윤 씨, 김영숙 사장이 국자를 든 채 달려왔습니다. 아가씨,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다며? 경찰차까지 왔다고. 네, 좀 시끄러웠죠.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다친 데는 없어? 사장이 서윤의 팔에 난 긁힌 상처를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 이게 뭐야, 병원은 갔어? 괜찮아요, 이 정도는. 이 정도가 어디 괜찮아. 사장이 분식집으로 달려가더니 구급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소독해 줄게. 사장이 서윤의 상처에 소독약을 바르며 혀를 찼어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밤에 여자 혼자 있는 곳에 이런 짓을 하다니. 괜찮아요, 사장님. 괜찮긴 뭐가 괜찮아. 마도연 그 나쁜 놈이 한 짓이지?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고 분노가 섞여 있었죠. 증거는 없어요. 증거가 없어도 다 알아. 이 동네 사람들 다 알아. 사장이 반창고를 붙여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윤 씨, 조심해. 저 사람은 진짜 위험한 사람이야. 알아요, 사장님. 사장이 돌아간 뒤 박성필 경비원님이 찾아왔어요. 서윤 씨, 괜찮으세요? 네, 경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어젯밤에 순찰 돌다가 이상한 사람들 봤어요. 검은 옷 입은 사람들. 경비원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늦지 않았죠? 아니요. 덕분에 빨리 해결됐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경비원님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회장님도 많이 걱정하세요. 아침부터 전화 여러 번 하셨어요. 알아요. 아까 통화했어요.
회장님한테 가보세요. 뭔가 말씀하실 게 있으신 것 같던데.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회장님 건물로 향했습니다. 1층 로비에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장님, 서윤 씨 왔소. 회장이 고개를 돌려 서윤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상처는 뭐요? 괜찮아요. 긁힌 것 뿐이에요. 괜찮지 않소? 회장의 목소리가 커졌고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내 때문에 서윤 씨가 다쳤소. 내 때문에. 아니에요. 회장님, 제 선택이었어요. 서윤이 회장 앞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시킨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내가 끌어들인 거요. 처음부터.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서윤 씨, 이제 그만하시오. 난 혼자서도 괜찮소. 회장님, 혼자서 어떻게 해요? 방법을 찾겠소. 다른 방법을. 회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어젯밤에 결정했소. 그냥 건물을 팔겠소. 뭐라고요? 서윤이 놀라 회장을 바라봤어요. 더 이상 서윤 씨가 다치는 걸 볼 수 없소. 건물은 그냥 돌이요. 하지만 회장님 평생 일궈온 건데요. 평생 일궈온 게 뭐 그리 대단하오. 사람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고 진심이 묻어났죠. 서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하루만 시간 주세요. 뭐? 하루만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서윤 씨, 무슨 소리요? 마도연한테 증거를 잡아야 해요. 그래야 끝나요. 서윤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잡겠소? 방법이 있어요. 제가 직접 만날 거예요. 미쳤소? 그 사람한테 직접 가겠다고? 회장이 소리쳤지만 서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네, 직접 만나서 녹음할 거예요. 협박하는 걸. 너무 위험하오.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서윤이 회장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믿어주세요. 회장님, 제가 할 수 있어요. 회장은 서윤의 눈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두려움이 아니라 결연함이 가득했죠. 서윤 씨, 정말 괜찮겠소? 네, 괜찮아요. 회장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소. 하지만 혼자 가면 안 돼요. 누구랑요? 나요. 내가 같이 갈 거요. 회장님이요? 그래. 나도 한때는 군인이었어. 이럴 때 써먹어야지. 회장이 쓸쓸하게 웃으며 휠체어 손잡이를 두드렸어요. 그리고 박 경비한테도 말해야겠소. 그 친구도 용기 있는 사람이니까.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고마울 게 뭐 있소. 우린 같은 편이잖소. 회장이 서윤의 손을 꽉 쥐었고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이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골목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만큼은 확고했죠. 그날 오후 서윤은 마도연의 사무실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일주일 전 마도연이 남기고 간 명함이 아직 회장님 건물에 있었어요. 여기가 맞나요? 박성필 경비원님이 건물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3층짜리 낡은 상가 건물이었고 2층에 대한종합컨설팅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네, 여기 맞아요. 서윤이 핸드폰 녹음 기능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정 회장이 휠체어에서 고개를 들어 건물을 바라봤어요. 서윤 씨, 정말 들어가겠소? 네, 회장님은 여기서 기다리세요. 안 돼요. 나도 같이 가야 해. 회장님, 휠체어로 2층 올라가시기 힘드실 텐데요. 엘리베이터 있어, 저기. 회장이 건물 옆 엘리베이터를 가리켰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 내리자 복도 끝에 사무실 문이 보였죠.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박성필 경비원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경비원님도 같이 가세요. 증인 필요해요. 서윤이 경비원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할 수 있어요, 경비원님. 경비원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서윤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에는 책상 몇 개와 소파가 있었고 마도연이 책상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일까지 정리해. 마도연이 전화를 끊고 고개를 들었어요. 서윤과 회장을 보자 비웃음을 띄었죠. 어머, 누가 왔나 했더니 용감한 아가씨랑 회장님이시네.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서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할 말? 재밌네, 앉으시지. 마도연이 소파를 가리켰지만 세 사람은 서 있었어요. 어젯밤 일 당신이 시켰죠? 어젯밤? 무슨 일인데요? 마도연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시치미를 뗐습니다. 제 공방에 사람 보낸 거요. 아가씨, 증거라도 있어요? 나 어젯밤에 집에서 잤는데. 증거는 없어요, 아직은요. 서윤이 핸드폰을 주머니에서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만들 거예요. 마도연이 피식 웃으며 일어섰어요. 뭘 만들어? 녹음? 그거 법적으로 증거 안 돼요. 그래도 경찰은 관심 가질 거예요. 경찰? 아, 웃기네. 마도연이 책상에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아가씨,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은데 경찰이 뭐 해줄 것 같아요? 최소한 조사는 하겠죠. 조사? 그래, 해봐요. 근데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증거도 없고. 마도연의 여유로운 태도에 경비원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 회장님한테 건물 팔라고 협박했잖아요. 협박? 난 사업 제안만 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경비원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회장님 건물에 와서 화분 깨고 액자 부쉈잖아요. 그건 실수였어요. 실수, 내 직원들이 좀 거칠어서 그래. 마도연이 비웃으며 서윤을 쳐다봤습니다. 아가씨, 이런 식으로 날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서윤이 고개를 저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하지만 당신이 실수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실수? 난 실수 안 해요. 다들 그렇게 말하죠. 실수하기 전까진요. 서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마도연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아가씨, 나한테 덤비면 후회할 거야. 이미 덤볐는걸요. 그럼 각오는 한 거네? 당신이야말로 각오했어요? 이번엔 끝까지 갈 거예요. 서윤과 마도연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정 회장이 휠체어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도연 씨, 내 건물은 절대 안 팔 거요. 포기하시오. 회장님, 그러시면 곤란한데요. 마도연이 책상 서랍을 열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재개발 계약서요. 이 동네 건물주 절반이 이미 서명했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요? 회장님 건물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잖아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요. 아니에요. 회장님 문제 맞아요. 마도연이 서류를 탁자에 던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주일 더 드릴게요. 그때까지 서명 안 하시면 그땐 정말 가만 안 둬요. 협박이군요. 명확한. 서윤이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웃었어요. 다 녹음됐어요. 마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도연이 서윤의 핸드폰을 노려봤습니다. 녹음? 그거 소용없어요. 왜요? 협박 증거잖아요. 법적으로 인정 안 돼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거니까. 마도연이 비웃으며 책상에 앉았어요. 서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들을 거예요. 듣고 뭐해요? 증거 능력 없는데. 마도연이 여유롭게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죠. 아가씨,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정 회장이 휠체어를 앞으로 밀며 나섰습니다. 마도연 씨, 당신 뒤에 누가 있어? 뒤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재개발 주체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요.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건 회장님이 알 필요 없는 정보인데요. 알아야 해요. 내 건물 문제니까. 궁금하시면 구청에 가서 물어보세요. 마도연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시계를 봤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그만 가세요. 일주일 후에 답 들으러 올게요. 서윤이 주머니에서 또 다른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건 뭐예요? 마도연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제 친구 핸드폰이요. 아까부터 영상통화 켜놨어요. 뭐? 친구가 다 보고 들었어요. 지금 이 상황. 서윤이 핸드폰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화면엔 여성 한 명이 보였고 그녀가 손을 흔들었어요. 마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런 야비한 수를, 야비한 건 당신이죠. 서윤이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어요. 일주일 후에 또 오겠죠? 그때 경찰도 같이 올 거예요. 경찰? 뭘 가지고? 이 영상이요. 그리고 어젯밤 공방 침입 사건. 증거 없다며? CCTV 확인했어요. 당신 부하 얼굴 나왔어요. 서윤의 말에 마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거짓말이지? 아니요, 진짜예요. 골목 입구 편의점 CCTV요. 마도연이 책상을 쾅 치며 일어섰습니다. 야, 이거 진짜 나 건드리는 거야? 건드리는 게 아니라 끝내는 거예요. 서윤이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회장님 건물 포기하세요. 포기? 내가? 웃기네. 마도연이 서윤에게 다가서려 했지만 박성필 경비원님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경비원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몸은 꿈쩍하지 않았어요. 비켜, 영감. 안 비켜요. 이분들은 제가 지킬 거예요. 경비원님의 눈빛이 처음으로 단호해졌습니다. 마도연이 경비원님을 밀쳐내려 했지만 서윤이 재빨리 그의 손목을 잡았어요. 손대지 마세요. 나. 마도연이 팔을 빼려 했지만 서윤의 손아귀는 단단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경고예요. 회장님한테 다시는 접근하지 마세요. 아니면 어쩔 건데? 경찰 신고하고 이 영상 언론사에 보낼 거예요. 서윤이 마도연의 손목을 놓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마도연이 손목을 주무르며 이를 갈았습니다. 너 두고 봐. 진짜 가만 안 둬. 기다릴게요. 서윤이 회장의 휠체어를 밀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경비원님도 뒤따라 나왔고 문이 닫혔어요. 복도에 나오자 세 사람은 동시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잘했소, 서윤 씨.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일단은 막았소. 박성필 경비원님이 벽에 기대며 주저앉았습니다. 저 정말 떨렸어요. 고생하셨어요, 경비원님. 서윤이 경비원님을 일으키며 미소 지었어요. 그런데 진짜 CCTV에 얼굴 나왔어요? 경비원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네. 편의점 CCTV는 고장났어요. 사장님한테 확인했어요. 서윤이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마도연은 모르잖아요. 회장이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군인 출신이요. 심리전을 쓰다니. 배운 대로요. 세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경비원님이 물었어요. 일주일 기다려야죠. 마도연이 뭘 할지.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죠. 하지만 이번엔 우리가 준비할 거예요. 서윤이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친구한테 영상 백업 부탁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회장이 서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서윤 씨, 고맙소, 정말.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회장님. 알아, 하지만 오늘만큼은 고마워하게 해주시오. 세 사람은 천천히 골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공방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지만 긴장은 풀지 않았어요. 밤마다 주변을 살폈고 핸드폰은 항상 충전해뒀죠. 서윤 씨, 김영숙 사장이 급하게 공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큰일 났어. 회장님 건물에 불이 났대. 뭐라고요? 서윤이 공구를 내려놓고 벌떡 일어섰어요. 지금요? 응, 방금 소방차 지나갔어. 빨리 가봐. 두 사람은 급히 골목을 달렸습니다. 회장님 건물 앞엔 소방차 2대가 서 있었고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회장님, 서윤이 소리쳤고 휠체어에 앉은 회장이 건물 앞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윤 씨, 큰일 났소.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1층 창고에서 불이 났소. 다행히 큰 불은 아니지만.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없소. 박경비가 빨리 발견해서 신고했소. 박성필 경비원님이 그을음 묻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순찰 돌다가 연기 냄새 맡고 확인했어요. 창고 안에서 불이 나고 있었어요. 방화예요? 서윤이 소방관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인화물질 냄새가 나요. 조사해 봐야 해요. 소방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서윤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마도연이 한 거예요. 증거는 없소. 회장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하지만 다들 알잖소. 누가 한 짓인지.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섰습니다. 마도연이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왔어요. 어머,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불났다던데? 그의 목소리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한 거죠? 서윤이 마도연 앞을 막아섰어요. 나요? 무슨 소리예요? 난 방금 왔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가씨, 증거라도 있어요? 마도연이 비웃으며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참 안 됐네요. 오래된 건물은 불조심해야 하는데. 협박이에요, 이것도? 협박? 난 그냥 걱정되어서 온 거예요. 마도연이 회장에게 다가섰어요. 회장님, 이제 결정하셔야죠. 이런 일 또 생기기 전에. 당신 때문에 생긴 일 아니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난 안 팔 거요, 절대. 회장님, 고집이 세시네요. 다음엔 더 큰 불이 날 수도 있는데. 마도연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서윤을 쳐다봤습니다. 아가씨 공방도 조심하세요. 불은 무서운 거니까. 서윤이 마도연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더 이상 건드리면 진짜 가만 안 둬요. 어머, 무서워라. 폭행이네 이거. 마도연이 서윤의 손을 뿌리치며 웃었어요. 증거 남기지 마세요, 아가씨. 그가 몸을 돌려 차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올게요. 그땐 좋은 대답 기대할게요. 차가 떠나고 골목엔 무거운 침묵만 남았어요. 회장이 휠체어에서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오, 서윤 씨. 내가 약해서 이 꼴이 났소. 아니에요, 회장님. 서윤이 회장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제 진짜 끝장을 내야 해요. 어떻게요? 함정을 놓을 거예요. 마도연이 걸려들게. 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번엔 확실한 증거를 잡을 거예요. 다음 날 서윤은 회장님 건물 로비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 회장, 박성필 경비원님, 김영숙 사장이 모였어요.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서윤이 테이블에 건물 약도를 펼쳤습니다. 마도연을 함정에 빠뜨릴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요? 김영숙 사장이 물었어요. 회장님이 건물 팔겠다고 연락할 거예요. 뭐? 세 사람이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죠. 팔겠다고? 진짜로요?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마도연을 여기로 오게 하려고요. 서윤이 로비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협박하게 만들고 몰래 녹음할 거예요. 경찰도 부를 거예요? 박성필 경비원님이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밖에서 대기시킬 거예요. 신호 보내면 바로 들어오게요. 위험하지 않아요? 김영숙 사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위험하죠. 하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서윤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소. 이제 끝낼 때가 됐소.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제가 마도연한테 전화할게요. 서윤이 핸드폰을 꺼내 마도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마도연 씨, 저 한서윤이에요. 어머, 용감한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회장님이 팔겠대요, 건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진짜요? 갑자기 왜? 불난 거 보고 무서워하셨어요. 오늘 와서 계약하시래요. 의심스러운데? 의심하시면 말고요. 다른 데 팔 수도 있어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죠. 잠깐만요.
오후 3시에 갈게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서윤이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 오전 10시, 5시간 남았어요. 자, 이제 준비할 시간이에요. 서윤이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 2개를 꺼냈습니다. 이걸 로비 곳곳에 숨길 거예요. 그리고 박 경비원님은 화장실에 숨어서 대기하세요. 저요? 네, 제가 신호 보내면 나오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경비원님이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영숙 사장님은 분식집에서 경찰 오는 거 확인하시고 연락 주세요. 알았어. 내가 망볼게. 오후 3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서윤은 로비 곳곳에 녹음기를 숨겼고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기다렸어요. 박성필 경비원님은 화장실에 숨었고 김영숙 사장은 분식집에서 지켜봤죠. 3시 정각 검은색 승용차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마도연이 부하 2명과 함께 내렸어요. 회장님 맞습니다. 마도연이 로비로 들어서며 웃었습니다. 드디어 현명한 선택하셨네요. 앉으시오.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마도연이 앉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여기 계약서요. 서명만 하시면 돼요. 그 전에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당신 우리 건물에 불 낸 거 맞소? 회장이 똑바로 마도연을 바라봤어요. 마도연이 잠시 굳어졌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회장님? 시치미 떼지 마시오. 당신이 한 거 다 알아. 증거라도 있어요? 지금 만들고 있소. 서윤이 핸드폰을 들어 보였어요. 지금 다 녹음되고 있어요. 마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런, 또 이 수작이야? 수작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서윤이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경찰차 보여요? 마도연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자 골목 입구에 경찰차가 서 있었어요. 뭐야 이거? 끝났어요, 마도연 씨. 서윤이 차갑게 말했죠. 마도연이 부하들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야, 나가자. 하지만 로비 문이 열리며 경찰관 셋이 들어왔어요. 마도연 씨 맞죠? 방화교사 혐의로 조사받으실 겁니다. 마도연이 주저앉으며 서윤을 노려봤습니다. 이거 함정이었어? 네, 함정이었어요. 서윤이 작게 미소 지으며 녹음기를 경찰에게 건넸어요. 여기 증거 있어요. 경찰이 마도연과 부하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로비엔 서윤과 정 회장만 남았어요. 화장실에서 박성필 경비원님이 나왔고 김영숙 사장도 뛰어들어왔죠. 끝났어요? 정말 끝난 거예요? 사장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네, 끝났어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정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골목은 다시 평온을 찾았죠. 고맙소, 서윤 씨.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아니요, 당연하지 않소. 서윤 씨가 아니었으면 난 이미 포기했을 거요. 회장이 서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윤 씨는 나를 살린 사람이요. 다시 싸울 용기를 준 사람. 서윤은 회장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미소 지었어요. 회장님도 끝까지 버텨주셔서 고마워요. 박성필 경비원님이 눈물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저도 이번엔 도망 안 쳤죠? 네, 경비원님 정말 멋있었어요. 서윤이 경비원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제가 처음으로 용기 낸 것 같아요. 경비원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 도망만 쳤는데 이번만큼은 끝까지 했어요. 충분해요. 그것만으로도. 김영숙 사장이 서윤을 꽉 껴안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가씨 정말 대단해. 사장님, 숨 막혀요. 그래, 숨 막혀도 좋아. 오늘은 기쁜 날이야. 사장이 웃으며 서윤을 놓아줬어요. 오늘 저녁은 내가 쏜다. 다 같이 분식집으로 와. 좋아요, 사장님. 저녁, 분식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김밥, 떡볶이, 순대가 테이블에 가득했고 4사람은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서윤 씨,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박성필 경비원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뭔데요? 어떻게 그렇게 용감해요? 무섭지 않았어요? 무서웠죠, 당연히. 서윤이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무서워서 안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잖아요. 맞는 말이요. 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은 누구나 느끼는 거요. 중요한 건 그걸 이겨내는 거지. 회장님도 군대 계실 때 무서웠어요? 김영숙 사장이 물었어요. 물론이요. 특히 처음 특수부대 훈련 받을 때는 매일이 지옥이었지. 회장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있었소. 함께 버텨주는 사람들. 서윤 씨도 그랬나요? 네, 동료들 덕분에 버텼어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회장을 바라봤어요. 회장님, 혹시 UDT에 여군 있던 거 아세요? 물론이요. 2000년대 초반부터 있었지. 그때 한 분이 계셨어요, 교관님. 서윤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약자를 보면 못 지나친다고. 좋은 분이었나 보오. 네,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서윤이 잠시 멈칫하더니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혹시 이름이 정세훈이시죠? 그렇소. 2005년에 UDT 합동훈련 오신 적 있으세요?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있소. 어떻게 알았소? 제 교관님이 회장님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서윤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특수부대 전설이라고 정세훈 대령님.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교관이 누구요? 김은주 중령님이요. 은주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가 서윤 씨 교관이었소? 네, 제가 신병 때부터 5년 내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서윤 씨는? 회장이 서윤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은주가 마지막으로 훈련시킨 아이구나. 네, 교관님이 떠나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게 군인의 진짜 힘이라고. 회장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은주는 좋은 군인이었소. 좋은 사람이었소. 저도 알아요. 서윤이 회장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고 김영숙 사장과 박성필 경비원님은 조용히 지켜봤어요. 골목 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골목은 예전의 평화를 되찾았고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마도연은 방화교사와 협박 혐의로 구속됐고 재개발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어느 따뜻한 오후 서윤은 공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정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어요. 서윤 씨, 오늘 드릴 게 있어서 왔소. 회장이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서윤이 상자를 열자 안에 오래된 군번줄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은주 교관님 거요. 떠나기 전에 내게 맡겼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젠가 자기가 키운 아이를 만나면 주라고. 서윤의 손이 떨렸어요. 은주는 서윤 씨 같은 아이들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믿었소.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요, 서윤 씨는 용기를 보여줬소. 우리 모두에게. 서윤이 군번줄을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교관님, 잘 지켜볼게요. 저녁 골목 입구 분식집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어요. 정 회장, 박성필 경비원님, 김영숙 사장, 그리고 서윤이 모였죠. 우리가 이겼잖아. 나쁜 놈들한테. 김영숙 사장이 떡볶이를 내오며 웃었습니다. 저도 이제 도망 안 칠 거예요. 박성필 경비원님이 처음으로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용기는 한 번 내면 점점 쉬워지는 거요. 회장이 경비원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네 사람은 김밥과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웃었어요. 서윤 씨, 고맙소. 저야말로 고마워요. 회장님 덕분에 저도 다시 싸울 이유를 찾았어요. 우린 같은 편이니까. 네, 같은 편이에요. 김영숙 사장이 국자를 들어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자, 건배. 우리 모두를 위해. 건배. 네 사람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교관님, 저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쓸어넘겼고 서윤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 이 골목은 서윤의 새로운 집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윤의 새로운 가족이었죠. 앞으로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고 싸워야 할 순간들이 올 거예요. 하지만 이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서 있을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골목 하늘에 별이 빛나기 시작했고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